우리 민재기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언제쯤이나 그 빨간 걸 볼 수 있을까요? 내일. 하트. 아, 내일? 예. 내일 오늘 세탁소에서 와요? 아, 예. 어디 한번 달려볼까요? 네. 최근에 이제 증시 분위기가 조금 이제 색깔이 달라지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먼저 중국과 그다음에 또 해외 증시 먼저 동향 한번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뉴스들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 한번 보고 국내 업종과 종목 이야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일단 중국 위안화 움직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안화는 요즘 아주 큰 방향성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새벽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6.7위안 위로 이렇게 살짝 올라가는 듯한 흐름을 보이다가 다시 이렇게 안정을 찾는 6.69위안 정도 수준에서 안정을 찾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6.7위안을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위안화의 움직임은 큰 변동성이 없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비트코인인데요. 비트코인이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되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그러니까 2만 달러만 회복해도 그래도 다행이다라는 게 우리가 주 초반에 나눴던 이야기였는데 2만 500을 넘어섰고요. 그 다음에 2만 1000, 2만 1600까지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오늘 암호화폐 가격들이 전반적으로 또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주들이 또 있고, 그 다음에 또 NFT라든지 이런 관련 종목들이 많이 빠졌었는데요. 비트코인 중심으로 암호화폐 시세들이 이렇게 회복이 된다면, 조금, 워낙 낙폭이 컸었기 때문에 낙폭 과대에 따라서 좀 어느 정도 반등하는 그런 흐름이 연동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한번 연결해서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가입니다. 유가가 이번 주에 상당히 이슈였지 않습니까? 유가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이슈였는데, 저는 이제 그저께였나요? 유가가 이제 폭락했을 때 나는 참 이해가 잘 안 된다. 이게 기름값 가스값 낼 돈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IT 기기라든지 자동차 사겠나? 이건 진짜 수요단이 없어서 경기 침체 때문에 수요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 에너지도 살 수 없는 돈이 에너지도 살 수 없는 환경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또 대표님께서 이제 또 시장에 순응을 해라라고 또 조언을 해주셔서 알겠습니다. 제가 시장에 순응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주 후반에는 원유가 100 아래로 이렇게 떨어졌던 원유가 오늘 새벽에는 또 장중에는 배럴당 104까지 올라갔다가 102 정도 수준에서 제가 캡처할 때 한 새벽 6시 정도에는 102 정도 수준에서 제가 캡처를 했거든요. 그래서 96까지 갔던 또 유가가 순식간에 또 올라와서 102 정도까지 상승을 했다라는 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이 늘 현명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어제 제가 요 소식을 전해드렸잖아요. 그 카스피 해안 쪽에 있는 이 송유관을 타고 러시아 쪽을 경유해서 유럽으로 가는 이 송유관을 이제 러시아 법원에서 중단해라라는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이상하네요. 어제 움직임이 없었습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어제 드렸는데 오늘 대부분의 유가 상승의 이유를 이걸 다들 이야기를 아침에 보시면 해외도 그렇고 우리 국내 언론도 물론 해외 거를 또 그대로 이제 번역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오늘 다 이 뉴스를 가지고 유가 상승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제 한 말 빠르게 이게 약발이 별로 없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시장이 참 항상 이렇게 바로 반영하거나 현명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뒤늦게 오늘 시장에서는 어쨌든 이 뉴스를 갖다 붙이고 유가 상승의 이유로 말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공급 약간의 우려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설명했던 것처럼 이 카자흐스탄 이 해안 쪽에 있는 게 송유관을 타고 이쪽으로 가는 부분들을 중단해라. 그 이슈가 글로벌 공급의 원유의 1% 가량을 취급하고 있는데 이게 중단이 된다. 요거였는데 오늘 드디어 새벽에 영향을 줬다라는 그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가가 이제 단기적으로 많이 하락했다가 지금 올라오긴 왔는데 오늘 최근에 휘발유 가격은 제가 내려오고 있다라고 며칠 전에 제가 보여드렸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평균 가격이 이제 또 발표됐다라는 뉴스들이 나와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 갤런당 5달러 아래로라는 이제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미 제가 주중에 요 그래프를
우리 가족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죠. 그 보여드렸을 때 가격은 4.87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갤런당 가솔린 가격이. 근데 저 뉴스를 보고 오늘 새벽에 제가 이제 미국 사이트에 들어가서 업데이트를 해보니까 4.77까지 이렇게 더 하락을 하는 모습이더라고요. 물론 이제 지역마다 휘발유 가격은 다 다르긴 한데, 그래서 이제 평균적으로 대표하는 지역이 제가 이제 기준으로 이렇게 캡처를 해서 그려와서 엑셀로 그려서 가지고 왔는데, 어쨌든 유가 영향이 좀 있었겠죠. 최근에 하락한 부분이. 그래서 가솔린 가격이 매우 중요한데 미국 국민들한테는 어쨌든 이 부분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는 부분은 중요할 것 같고, 만약에 5월 달에 평균 가격이 4.5를 떨어지면 4.5 이하로 내려오면 다음 주에 발표되는 물가가 아니라 8월에 발표되는 물가는 상당히 조금 피크아웃 이야기도 나올 수 있는 물가에 그런 부분들도 가능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4.5 아래로 완벽하게 떨어지는지 한번 추적을 계속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또 하나의 이제 채권 시장에서는 아주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와, 이거 뭐, 채권 금리가 이렇게 변동을 참 단기적으로 요동치는 것도 진짜 잘 보기 힘든 건데, 3%에 있다가 2.7% 아래로 갔다가 또 3% 위로 이렇게 올라오는 게 이제 미국의 국채 금리의 흐름들이었는데요. 오늘 새벽에 2년물 금리는 다시 언제 또 우리가 2.7% 아래에 있었냐라고 하듯이 3% 위로 이렇게 쭉 올라가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전반적으로 오늘 새벽에 상승했다라는 것을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마찬가지입니다. 10년물 금리도 다시 2.7%에 있다가 이렇게 3%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근데 회복을 했는데 뒤에 보시면 그 뒷자리가 조금 다르죠. 오늘은 왜 중고차 참 3.90이 요새 중고차 한 대 사시려고 검색 좀 하셨나 보네. 메신저를 껐는데 왜 이렇게 뜨는지 모르겠네요. 네. 자, 2년물 국채금리는 3.02라고 뒤에 나와 있죠. 그죠? 근데 10년물 금리는 3.00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오늘 새벽에도 10년물 금리보다는 2년물 금리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높은 장단기 금리 역전은 이번 주 화수 목 뭐 이렇게 한 2, 3일 동안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풀려야,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걸 가지고 경기 침체에 대한 시그널로 해석을 많이 하시니까 이게 좀 빨리 다시 장기 금리가 좀 더 올라오는, 그래서 경기의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는 그런 부분이 좀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20년물과 30년물 금리도 여전히 20년물 금리가 더 높은 그런 역전 상황이 장기금물 쪽에서도 여전히 목요일에도 나타났다 정도 한번 체크를 하시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유로화 쪽인데요. 유로화가 어제도 이제 우리가 한 단계 레벨을 다운, 그 다음에 어제도 레벨 다운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오늘도 소폭 또 이렇게 내려오는, 전혀 이제 그 유로화가 강세 움직임을 보이지 못하고 여전히 오늘도 소폭 약세 흐름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 이런 모습입니다. 유럽 경제가 지금 불안해 보인다는 얘기. 네, 그렇죠. 당연히 이제 그 지역의 그 경제 펀더멘탈이 좋아야 그 나라의 그 지역의 이제 통화 가치가 이제 상승하는 건데, 유로존의 분열, 그 다음에 남유럽의 이 힘든 상황을 좀 부유한 나라들이 도와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여전히 유로화의 통화 가치를 좀 찍어 누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달러가 별로 안 움직였는데요. 그 이유가 오늘 새벽에 이 부분 때문에 이슈가 좀 있었죠. 아마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국 총리. 네, 맞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이거는 파운드와 달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에 통화가 그래프가 올라가면 앞에 통화가 강세다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파운드화 차트가 오른쪽으로 우상향하는 그림이죠. 그러면 파운드화가, 영국의 파운드화가 달러 대비해서 강했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웬만한 것들은 뭐 달러보다 약했는데요. 파운드화만 달러보다 좀 강한 그런 부분은 보였는데, 참 오늘 사임을 발표하신 이제 존슨 총리 입장에서는 기분이 별로 좋진 않을 것 같아요. 내가 나가니까 좋아져? 야, 금융시장에서 오히려 경제가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네? 사실 씁쓸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그런 그림이 나타났다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 달러 바스켓 통화를 구성하는 비중을 어제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중에 여기 보시면 영국 파운드화가 약 12% 정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 강세를 보이면서
달러의 오늘 추가 강세를 좀 막았다라고 그렇게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이 13.6%. 예. 근데 저는 일본이 하기야 워낙 일본은 아직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글로벌리에는 선진국으로 인정을 받고 있으니까 그죠? 근데 최근에 일본이 그렇게 옛날의 위상을 저렇게 유지할 수 있는가 사실 요즘은 예전에는 시장이 좀 글로벌리 위험하면 엔화가 안전자산으로서 약간 그게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게 전혀 먹혀들고 있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 씁쓸하긴 한데 여기 원화가 통화 바스켓에 원화가 들어갈 일이 제가 생전에 볼 수 있을까 싶긴 한데, 오늘인가요? 이번 주? 될 때까지 사세요. 그거는 쉽지 않거든. 오늘도 길게. 오늘인가, 언제 오시죠? 옐런 재무장관이 이제 오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원화가 조금 불안하니까, 옐런 장관이 오셔가지고 잘 이야기해서 우리나라 원화의 원화 가치에 좀 하방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코멘트라든지 아니면 좀 협약이라든지 그런 거를 좀 해줬으면 하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도 통화 스와프 하나만 되면 또 지금 확 달라질 텐데 근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 좀 위기나 진짜 약간 그럴 때 한번 이런 것들은 좀 하는 편이 지금 사실 우리가 그 정도는 아니다 보니까 미국에서 우리한테 그런 부분들을 전에 미국 재무부에서 한국의 원화가 약세인 것은 저 국민연금이 어마어마하게 사서 그래 해외 자산을 이제 이런 식으로 코멘트한 것 자체가 괜히 밑바꾼 것 같아 안 해주려고. 그럴 수도 있고. 너네 탓이지. 하여튼 그래서 네, 한번 그래도 혹시라도 뭔가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그게 만약에 나온다면 단기적으로는 아마 조금 우리 원화 환율 시장에는 조금 임팩트 있게 작용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금융시장이 우리 영국의 트럼프라고 불리는 총리께서 이제 사임을 이제 발표를 하셨는데 왜 이제 좋아했는지 그런 정도는 우리가 그래도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알고는 이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고 핵심은 이겁니다.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좀 해소될 것 같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이제 좀 분들이 다시 들어오면 이 기존에 있는 존슨 총리보다는 좀 완화적인 재정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할 거기 때문에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그래서 파운드화는 앞으로 또 좀 영국의 경제가 좋아지지 않겠나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었다 정도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난 저 존슨 총리 그 머리 좀 이렇게 무스 좀 발라줬으면 좋겠어. 그냥 우리 젤이라든가. 근데 그 일국의 총리치고는 좀 외모가 이제 오히려 제가 더 깔끔하죠. 네. 아유, 100배. 네. 100배. 그러니까 단정하지 못하고 참 특이했는데 결국에는 버티지 못하고 물러나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한번 앞으로 어떤 또 영국에서 변화가 나타나는지 다시 또 유로존에 들어가면 안 될까요? 이런 이야기는 하진 않겠죠, 설마. 네. 유로존도 브렉시트 한 지가 얼마 그러니까요. 그건 자존심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리고 유로존에서도 아마 이제 받아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잘 빠져나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한번 지켜봐야죠, 한번. 네. 자, 아무튼, 그래서 달러 인덱스를 한번 보시죠. 오늘 107 정도 수준에서 오늘 새벽에 보시면 달러는 옆으로 그냥 횡보하는 모습. 여기에 이제 파운드하고 이 달러의 움직임을 좀 막아줬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달러가 추가적으로 오늘 더 움직이지 않았다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개장을 앞두고 나쁘지 않다 정도까지 한번 그려보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추세선 한번 그어본다면, 이게 제가 내일 8.15 이제 촬영을 할 때 이렇게 참 이 추세를 깨고 내려오는 그러한 그림을 내일 설명을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달러 원환율을 한번 보는데요. 역시 1,300원이라는 선은 일시적으로 넘어갔는데 참 뭔가 어쨌든 상당한 거기는 중요한 라인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어제도 보시면 어제 제가 우리 8.15 방송에서 요거 이야기 드렸었거든요. 달러 인덱스가 강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시장에서 우리나라 원화가 오히려
1315원에서 오히려 1305원으로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이 부분이 달러 강세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도 좀 영향을 줄지 한번 그거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렸는데 다행스럽게도 시가는 강하게 출발했지만 어제 종가 기준으로는 1300원 밑으로 떨어져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원화는 역시 1300원대를 좀 지키려고 하는 그 밑으로 끝나는 그림이 상당히 에너지가 있었다 정도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조금 전에 제가 나오기 전에 이제 6시죠. 6시 기준으로 제가 캡처했을 때가 1297원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원화는 1300원 아래에서 일단은 출발할 때 머무를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러면 어제처럼 외국인들 수급은 아주 강한 순매도가 나오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런 거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 어제까지 기준으로 제가 업데이트를 한 건데요. 1,300원에서 다시 멈췄죠. 다시 밑으로 내려왔고 우리나라 코스피도 어제 다시 바닥에서 그래서 반등을 좀 주는 그런 모습으로 마무리가 어제까지는 되었다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새벽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지표는 중요한 것은 한 가지가 나왔습니다. 이제 실업급여 수당 관련된 지표가 나왔는데, 살짝 보시면 이제 23만 5천 건으로 그래프가 위로 살짝 올라간 그림이 나오고, 컨센서스가 23만 건이었는데, 23만 5천 건으로 소폭 상회하는 그런 데이터가 오늘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업보험을 청구하는 분들이 월가의 예상치를 조금 상회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고용시장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그런 부분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전반적으로 미국 주식은 좀 가파르게 상승하는 그러한 그림으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새벽에 나왔던 주요 인사들의 이제 코멘트를 한번 볼 텐데요. 일단은 연준의 이제 원로 이사가 요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금리가 튀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75bp. 네, 7월에 75bp 금리 인상을 난 지지한다. 이런 코멘트들이 좀 나왔고, 그다음에 미국 경제가 확장세를 유지할 것이다. 또 세인트 루이스 연은 총재도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금리가 상승하는 움직임, 그 다음에 실업보험 청구한 분들이 예상치를 조금 상회했지만 오히려 이런 부분들에 더 임팩트를 받으면서 금리,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치가 더 반영이 되는 그런 흐름으로 오늘 새벽 미국 증시는 진행이 되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가장 제 개인적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시장의 방향성을 이제 체크하는 데 있어서 이제 주식 비중을 체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지표로서 하이힐드 스프레드를 여러분들께 업데이트를 매일매일 드리고 있는데 어제부터 숫자가 지금 어제 제가 좀 떨어졌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하루 떨어진 거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기는 좀 이르니까 추가적으로 주 후반에도 더 떨어지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뚝 떨어졌네. 네네. 오늘 30bp가 떨어졌으면 30bp가 일간 기준으로 떨어졌으면 꽤 하루 치고는 의미 있는 수준으로 지금 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이제. 내일 새벽이죠. 내일 새벽에 이제 이번 주간 마지막 데이터가 나올 텐데, 이게 만약에 더 떨어지는 데이터가 되면 주간 기준으로 소폭이지만 떨어지는 그림이 드디어 이제 이번 주에는 마무리될 가능성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빠르면 제가 아마 주말 아니면 늦으면 제가 아마 월요일 이 시간에 주간 기준으로 이게 떨어졌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 기대치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월화 동안은 이렇게 올라갔는데 화요일날 상승폭이 크지 않았는데 이 수목에 떨어지는 폭이 더 컸었기 때문에 아마 주간 기준으로 약간 떨어지는 그림이 드디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확인이 되면 이제는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조금 약간 공부해보자라는 컨셉으로 이렇게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는 이제 좀 들어가 볼 만하다라는 컨셉으로 이제 아마 다음 주 초부터는 이야기해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상당히 지금, 흥분하면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슴이 지금 벌렁벌렁. 아니, 네. 흥분하지 마. 흥분하지 말까요? 그러면 차분하게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네. 네. 하트 왼쪽 심장 근처에다 달지 마요. 네. 빨간 거. 알겠습니다. 그러면 편안한 상태에서 한번 이 데이터가 주간 단위로 떨어지는지 한번 평소처럼 편안한 상태가 아니라 평소처럼 불안한 상태에서. 네.
그래서 만약에 주간 단위로 떨어지게 되면 요거 또한 이제 이렇게 추세선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는데요. 이 추세선을 깨고 내려오는 그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의미 있는 이제 하락 반전의 흐름이 뭐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한번 그건 한번 체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뭐 오늘 새벽에 증시가 좀 전반적으로 좋아지면서 뭐 익스트림 쪽에 있던 심리는 약간 그냥 두려움 정도 구간으로 이렇게 소폭 이동하는 그런 그림이 오늘 월가의 투자자들의 심리 정도였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가 갭으로 오늘 뭐 어제 우리나라 증시, 대만 증시 뭐 다 2% 가깝게 다 상승하다 보니까 뭐 유럽도 강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도 오늘 시가부터 여기 갭을 만들면서 상승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장중 내내 그 상승을 내어주지 않고요. 이렇게 후강으로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뭐 나쁘지 않은 그림이었다. 근데 상승 폭은 뭐 그냥 강보합 정도 저는 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강보합 정도로 장중 내내 상승 마감. 그래서 오늘 우리 증시도 이 영향을 받아서 오늘 긍정적인 흐름을 좀 한번 기대를 좀 해봤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새벽에 나스닥 종가 마무리까지 이제 일봉을 가지고 왔는데 전고점까지 이제 바짝 올려놨네요. 그죠? 여기 지지대는 우리가 계속 체크를 했었고, 드디어 이제 전고점까지 바짝 올려놨는데, 과연 오늘 이제 마지막 이번 주 하루 거래일 남았는데, 여기 이번 갭을 나스닥도 채울지, 그게 저는 오늘 새벽에 재밌게 한번 지켜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고점 저항에서 밀리지 않고 오늘 거의 종가가 고가로 끝났기 때문에, 적어도 오늘 여기 갭을 메우는 시도는 오늘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보여주고 마감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기대를 해보고 내일 제가 업데이트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미국 시장의 업종판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최근에 유가 하락하면서 에너지 섹터가 크게 흔들렸었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은 또 엑소모빌을 중심으로 이 에너지 섹터가 전반적으로 다시 이렇게 반등하는 그런 그림으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오늘 강세 마무리가 되면서 뭐 기술주들이 전반적으로 강했습니다. 특히나 테슬라의 상승이 오늘 상당히 돋보였네요. 그죠? 테슬라가 5.5%, 그 다음에 구글이 3.5%, 애플도 또 2.4%, 뭐 아마존, 메타 전반적으로 다 강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우리 시장에 또 중요한 것은 이들 섹터도 중요하지만 확실히 우리나라는 어제도 느끼셨겠지만 반도체와 2차 전지가 바닥을 잡고 안정을 찾아야 우리 증시가 움직인다는 것을 명확하게 좀 보여주는 하루였습니다. 그죠? 그렇죠. 그래서 반도체 섹터의 미국 시장의 동향이 중요한데, 자, 지금 전반적으로 이렇게 잔디밭, 푸른 잔디밭,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라든지 반도체 장비주들도 다 상승하는 그림.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자, 하이닉스하고 상관관계가 높은 종목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인데 2.6%, 그죠? 엔비디아가 4.8%, 인텔도 3%, AMD도 5%, 퀄컴 5%, 전반적으로 3에서 5% 정도 사이의 흐름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4% 이상 강세로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추가적인 강세를 한번 우리 반도체 희망을 좀 가져봐도 되지 않을까요, 대표님? 저는 뭐 우리 반도체 워낙 힘든 상반기 내내 우리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때문에 힘드신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적어도 이틀 연속 상승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제 하루 올랐다가 오늘 또 빼버리면 많은 분들이 또 역시나 그렇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근데 네. 너무 소박하시네. 이틀만 오르면 어떡해. 그나마 주말을 앞두고 오늘이라도 좀 올라서 제발 좀 올라서 다음 주까지 쭉 올라줘야지. 뭐 그러면 더욱 또 좋겠는데요. 아무튼 반도체는 제가 좀 뒤에 가지고 온 자료들이 있으니까 조금 뒤에 그 내용은 이어가고요. 자, 어제 이제 코스피 우리 장중에 외국인 동향을 제가 지수랑 같이 그려왔는데 어제 우리 가족 여러분들 잘 보셨습니까? 시작할 때부터 오래간만에 외국인들이 어제 코스피에서 매수를 찍고 시작을 했거든요. 여기가 0입니다. 그래서 거의 9시 살짝 지나면서부터 매수로 방향을 잡기 시작해서 쭉 장중 내내 어제 매수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어제 코스닥보다 상대적으로 더 강한 그런 그림으로 마무리가 되었죠. 그죠? 여기 외국인들이 사다가 주춤했을 때만 코스피가 잠깐 쉬었지 거의 뭐 어제 저점을 높여가면서 좋은 흐름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물론 마지막에 살짝 이렇게 반납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오래간만에 2% 가깝게 시원했던 그림이고
반대로 이제 코스닥은 어제 상대적으로 조금 약했던 이유는 시작부터 방향이 좀 달랐죠. 보시면 코스닥은 시작부터 외국인들이 빨간색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 찍으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도 규모가 장중에 살짝 줄어들긴 했지만 어쨌든 이렇게 쭉 800억, 700억까지 이렇게 순매도로 밀어버리는 그림이었기 때문에 지수가 코스피가 올라가면서 따라가기는 했지만 상대적으로 코스닥의 상승률은 코스피 대비해서 어제 따라가지 못했다라는 게 수급 때문에 영향을 좀 받았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도 뭐 아침에 그 한 방향으로 어디가 먼저 잡히는지를 꼭 체크를. 그러니까 외인의 오늘 현물 매수가 코스닥이냐 코스피냐 네네. 어디 쪽이 규모가 더 크냐 이게 상당히 좀 의미가 있을 것 네, 같아요. 의미가 있을 거고 뭐 두 곳 다 동시에 같이 들어오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겠고요. 그래도 어디 뭐 한 군데라도 딱 들어와주면 그 영향을 받아가니까 뭐 잘 한번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새벽에 끝나는 환율 외환 시장의 흐름 자체가 우리나라한테 그렇게 뭐 나쁘지 않은 그러한 흐름으로 끝났기 때문에 뭐 적어도 관망 흐름으로 일단 출발할 것 같으니까요. 장중에 이제 장 초반에 어떻게 바뀌는지 잘 체크를 하시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제 코스피에서 그래서 외국인들이 오래간만에 이제 순매수를 찍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순매수 금액 어디에 방점을 줬는지를 한번 보고 우리가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 순매수 금액 상위 종목들 제가 그려왔는데 저기네 어제 네, 삼성전자. 어제 뭐 삼성전자와 이 뭐죠? 삼성 SDI, 그러니까 반도체와 2차 전지 쪽으로 집중적으로 외국인들이 어제 베팅을 했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래간만에 삼성전자가 의미 있게 돌아온 거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삼성전자 쪽에 외국인들이 그냥 2분기 실적 불확실성 해소로 단순하게 그냥 1,500억을 들어온 건지 앞으로 추세적으로 들어올 건지 오늘이 상당히 또 단기적으로 중요한 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가적으로 외국인 동향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 관련주 셀 업체 중에서는 대부분의 여의도의 증권사 리서치에 2차 전지 담당하는 애널리스트 분들과 제가 이렇게 뭐 소통을 해보면, 그래도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뭐 SK 이노베이션은 또 약간의 뭐 정유도 섞여 있고, 그 다음에 한 번씩 우리 대표님도 걱정하셨던 분할 이슈도 그것도 언제 나올지 모르는 이슈도 있고 뭐 하니까 그나마 SDI가 펀드멘탈 대비해서 가장 싸다라는 게 대부분의 이제 2차 전지 배터리 셀을 담당하고 있는 애널리스트 분들의 생각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도 어느 정도 뭐 공감을 했는지 어제는 배터리 셀 업체로 삼성 SDI를 저가 매수세가 강하게 좀 들어왔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하나 특징적인 건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어제 우리 텍소노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럽에 결정됐다. 근데 솔직하게 저는 이게 반응을 할지 아니면 선반영된 건지 조금 저는 좀 뭐라고 좀 말씀드리기가 전 자신이 좀 없어서 한번 지켜볼 생각이다라는데 어제 반영을 했습니다. 그죠? 장중에 뭐 큰 종목들도 반응을 했고, 뭐 BHI도 장중에 15%, 오르비텍 같은 경우는 거의 뭐 25%, 우진도 거의 10%, 전반적으로 어제 호재에 반응을 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 에너지가 그래도 완전히 다 죽진 않았구나라는 게 어제 그 이슈만으로 올라왔습니다. 근데 사실 이 텍소노미가 자세히 뜯어보면, 디테일하게 뜯어보면 이게 과연 좀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라는 그런 부분도 있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물론 들고 계신 분들 수익이 나면 좋은데 네네. 하여튼 이럴 때일수록 그러니까 기업 펀더멘탈 본질 가치, 실적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깊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그렇고 제가 약간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뭐냐면, 뭐 어쨌든 원전을 돌렸을 때 나오는 약간의 안 좋은 것들을 잘 처리를 해야 되고 뭐 확보를 해야 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저희 동네에 뭔가 안 좋은 뭐 저장소를 이렇게 유치해 한다라고 하면 저도 우통 벗고 제가 반대하겠죠. 당연히 그렇잖아요. 특히나 우리나라 저희 대부분의 국민분들이 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인데 혹시나 우리 동네에 뭔가 안 좋은 거 시설이 들어온다 그러면 다들 반대하시고, 그게 뭐 보통 우리 뭐 님비 뭐 이야기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게 되려면 해결돼야 되는 부분들도 사실 있거든요. 근데 어제는 어쨌든 유럽에서 텍소노미 원전 인정해줬네? 그럼 우리나라도 K 텍소노미에 원전 들어가겠네? 이런 기대감이 일단 반영이 됐는데, 조금 세세하게 뜯어보면 이러한 노이즈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너무 올라갔을 때 추격하는 것은 없으신 분들은 조금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 말씀은 또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참 그래서
코로나 요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코로나 지금 재확산. 지금 다시 이제 재확산 우려감이 커지고 있고 우리가 이제 그런 이야기들도 주 초반에 잠깐 나눴었는데 저는 사실 뭐 워낙 우리가 이미 겪었었고 저는 사실 이미 오미크론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미 3개월, 4개월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이제 그 약발이 거의 이제 끝날 거다라고 이미 다들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미. 그래서 재감염을 이번에 지금 유행하고 있는 것은 재감염될 수 있는 기존에 걸렸던 분들한테도 다시 이제 재감염될 수 있는 우려감이 높은 바이러스고 사망 확률도 조금 기존 거보다 높을 수 있는 그런 지금 연구 데이터들도 나오더라고. 그래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이야기 나온 김에 다시 마스크 좀 잘 착용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게 지금 우려감이 조금 뭐 커지면 결국에는 또 뭐 진단 키트라든지 백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을 받을 텐데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크게 이제 관심이 받는 거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이틀 연속 3일 거의 2, 3일 동안 41% 올랐습니다. 이게 진짜 많이 올랐어요. 최근에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 이게 승인 관련된 이슈가 딱 있다 보니까 그 시기가 딱 맞물려 버린 거죠. 재확산 이슈랑. 그래서 대형주 중에 우리가 왜 화요일인가 제가 외국인 수매수금의 상위 리스트 보여주면서 왜 SK 그룹을 외국인들이 좋아하네요. 이야기 한 적 있잖아요. SK 하이닉스, SK 바이오사이언스, SK 아이 테크놀로지 세 종목을 동시에 그때가 딱 첫 움직이기 시작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대형주 중에서는 어쨌든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움직이는 것 같고요. 작은 종목으로는 지금 보니까 휴마시스에 대해서 관심이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 이제 집에서 또 자가 진단 키트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점점 또 늘어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자가 진단 키트를 만드는 대표적인 회사 중에 이제 휴마시스라는 회사가 있고 저도 편의점에서 사서 막 구비해 놓고 검사했던 게 매일 일주일 동안 제가 자가격리 되면서 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확산이 되면 또 그쪽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이슈가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발 빠르게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만 그거는 진짜 워낙 변동성이 있는 그렇지. 영역인 거 다 아시니까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 그러니까 우리 이 주식시장을 보면은 참 이게 뭐라 그럴까 역사 같아요. 계속 반복이 돼. 네네네. 끝날 것 같은데 다시 돌아오고. 네. 사실 그래서 원래는 반복이 되면 과거 대비해서는 임팩트가 없거든요. 예, 원래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지. 대표님이 저를 뒤통수를 한 대 치면 처음에는 저도 깜짝 놀라죠. 그런데 뭐 평상시에 이제 자주 이렇게 툭툭 치시면 이제 그러려니 하는 것처럼 이제 맷집이 생기는 것처럼 네. 맷집 생기게 해드리고 싶네. 아니, 맷집이 좋아야지. 험난한 장에. 없는 맷집을 만들고 싶지는 않고요. 네. 만들어요. 네. 함께 만들어봐요. 코로나 이슈도 처음에는 임팩트가 컸지만 이게 우리가 겪으면 겪을수록 이제 시장에서 그 임팩트는 약할 텐데 이번에도 뭐 이미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얼마나 더 이게 시장에서 임팩트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시장이 만약에 재미없고 지수가 박스권에 놓여있게 되면 또 그냥 재료주들을 찾게 되거든요. 시장에서는 개별 종목들. 그러면 이게 만약에 확진자 수가 더 확산이 된다. 그러면 결국엔 단기 순환매 차원에서 또 테마가 움직이겠죠. 그 정도 차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코스닥은 코스피와 다르게 외국인들이 팔았어요. 그래서 코스닥 쪽은 그러면 어디를 팔았나라는 걸 보니까 LNF를 가장 많이 팔았고요. 그 다음 이제 엔터 관련주 중에서는 SM에 대해서 매도가 좀 나왔고 골고루 그냥 한 30억에서 40억 이렇게 좀 매도가 나온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그냥 가볍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기관 외국인들의 금액 기준으로 한번 살펴봤고 저는 개인적으로 단순 금액보다는 시가총액 대비해서 산 금액, 즉 매수 강도가 얼마나 강하게 들어왔는지가 훨씬 더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번 잘 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어제 이제 특징적으로 들어온 공통적인 업종은 일단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업종을 보시면 화장품 업종을 공통적으로 샀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또 착즙 김민수 대표님께서 화장품 대해서 간단하게 코멘트를 또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생명과학 업종입니다. 생명과학은 그냥 제약 바이오 업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제약이라고 따로 분류가 되어 있긴 한데 제약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다시 이제 유틸리티 쪽으로 일부 자금이 들어오는 이 정도 흐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자, 오래간만에 제가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들어와서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뒀습니다. 반도체 업종으로 기관 매수 강도가 강하게 들어왔다 정도 보시면 되고, 아직까지 이제 유가의 변동성에 대해서 좀 불안해하시는 이 기관 투자가들, 외국인 매니저들은 이 에너지 관련 섹터를 조금 더 비중을 줄이는 것 같습니다. 상사, 에너지, 그다음에 조선, 그죠?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매도가 아직은 조금 더 여파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매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이 관련주들은 다시 기술적 반등이 또 나왔죠. 뭐 태양광이라든지 조선기자재 반등은 좀 나왔는데 그래도 여전히 매니저분들은 비중을 조금 줄이는 그런 어제 모습이었고요. 자, 그다음 이제 삼성전자부터 해서 이제 반도체 이야기 잠깐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분기 실적이 끝났잖아요. 그죠? 2분기 실적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관심은 끝난 2분기 실적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이 3분기와 그 다음에 앞으로 다가올 4분기에 이제 이익 컨센서스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게 이제 앞으로 더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짙은 색만 한번 보시죠. 오늘은 시간 관계상 지금 14조 한 8천억 정도로 4분기에 영업이익 증권사들의 영업이익 평균치는 지금 모아지고 있는데 어제 기준으로 제가 업데이트를 했는데 어제 기준으로 살짝 하향 조정이 되었더라고요. 4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제 영업이익 추정치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잠깐 4분기 실적은 멈추는 듯 하다가 오늘 어제 다시 살짝 이렇게 우하향 조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3분기, 4분기 추정치는 아직 하향 조정이 멈추진 않았어요. 멈추진 않았는데 어쨌든 2분기 어제 실적 발표되면서 뭐 그래도 선방했다라는 분위기,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사주면서 어제 주가는 좀 반등을 줬는데 실적 추정치는 조금 더 하향 조정되고 있다 정도까지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실적 추정치가 떨어지고 있으니 당연히 주가는 빠질 것이고, 그러면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는 이 수준이 역사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인가? 10년치 볼린저 밴드, 역사적인 밴드를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PBR 밴드를 보시는 게 가장 편안합니다. 이익 기준으로 보시는 것보다 장부 가치 기준으로 보시면 여기가 1배거든요. 그러니까 자본 총계 수준까지 시가총액과 거의 붙었다. 그러니까 만약에 삼성전자의 자본 총계가 300조라면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300조인 게 여기 PBR 1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똑같은 수준이. 그래서 지금 보시면 과거에 2013년부터 지금까지 삼성전자가 사이클이 지금처럼 이익이 안 좋을 때도 PBR 1배 정도 전후에서는 항상 바닥을 찍고 돌아왔습니다. 물론 과거 역사가 이번에도 반복되리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PBR 0.5배, 0.3배까지 떨어지리라는 법은 없겠지만 그래도 삼성전자가 이 정도 업황에서 어느 정도 이익 추정치 하향 조정이 마무리되고 돌아선다면 결국에는 과거처럼 이 1배 전후가 역사적인 바닥을 찍고 돌아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은 아직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런 밸류에이션 수준이다 정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희망으로 네. 희망을 가져볼 만하다고 얘기할까요? 아니면 희망 고문을 할 만합니다 라고 할까요? 네, 저는 삼성전자가 이 구간마다 그 위기를 잘 극복해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사이클을,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이야기 나눴던 그 3나노 GAA 있잖아요. 그 수율에 대해서는 아직 양산을 시작했다고는 했지만 얼마나 수율이 잘 나오고 있는지에 대한 발표를 안 했거든요. 네, 저는 그게 이 1배에서 빠르게 튀어오를까 아니면 1배에서 그냥 좀 지지분하게 옆으로 행보할까, 그거를 중요하게 이제 포인트가 될 것 같거든요. 언제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공식적으로 언제 발표할지는 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그나마 조금 끈앞풀? 안테나가 있으니까 그쪽. 이 표현이 아니, 좀 끈앞풀 입장에서 얼마나 그러니까 나는 되게 저급하네요. 네, 표현이 하고 보니까. 나는 친한 사람이 아니라 끈앞풀이었구나. 야, 여기 그거 때문에 나를 뭐 약간 이렇게 밥 사주고 했네, 뭐 이렇게. 나는 우리 우정이 아니라 네. 나는 끈앞풀이었구나. 그건 제가 표현이 조금 제가 저렴했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사과드리고요. 그 지인이. 그렇지. 네, 지인이. 그 반도체 산업계에 제가 있으니까 그거는 제가 계속 한번 체크를 해서 가급적이면 최대한 빨리 우리 815 분들한테 먼저 제가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조만간에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볼 텐데, 사실 진짜 그거는 어려운 정보거든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그거 알려지면 수율이 잘 나오는데 알려지면 진짜 좋은 건데 만약에 DDR4처럼 박살나 있는데 그 수율 소문나면 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알기는 쉽지 않을 것 같기는 하는데 어쨌든 제가 안테나를 세워서 그거는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정보를 얻을 분을 끈앞으로 표현하다니 참 다시 한번 네, 그러게요. 실망입니다. 네네. 그거는 제가 반성하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노력해요? 그 표현을 뭘 할 건가? 그 끈앞을 위해서 뭘 할 것인가? 아니요,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제가 스피치 학원 가니까 경상도는 500만 원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그러면 500만 원 달래? 전라도는 300만 원인데 경상도는 500만 원. 아니 그 사투리에 따라 다르다라고 하고 경상도가 더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래도 전라도는 300만 원인데 왜 경상도는 500만 원이 나냐고 조금 깎아주면 안 되냐고 하니까 그게 아시겠지만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바꾸는 게 그 강사님께서 스피치 학원에 야 이거 영혼함의 갈등을 또 그런 아니요 갈등이 아니라 아니 그 학원에서 학원에서 예. 그래서 저 그냥 안 끊고 왔어요. 그래서 경상도인 것이 네. 힘들어요. 500만 원까지 제가 그렇게까지 해서 바꾸고 싶지 않다. 예, 그래서 그냥 왔습니다. 아 참 그렇군요. 오늘 참 모든 정보 중에서 가장 꿀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네. 지방에 계시는 분들 중에. 네. 자, 오늘 알게 된 거. 네. 자, 스피치 학원에서 경상도는 500, 그 다음에 전라도는 300. 네. 뭐 학원마다 다르겠지만 전라도보다는 어쨌든 경상도가 비싸다라는. 충청도는 100이라는데. 아, 충청도는 뭐 거의 양반이시죠. 네. 네. 자, 갈까요? 네, 그 삼성전자의 이제 방금은 이제 우리 실적이라든지 펀더멘탈을 잠깐 봤다면 우리 또 개인 투자분들은 이제 차트상의 에너지 같은 것들을 또 많이 또 활용하시고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저희 프라임클럽 가족분들한테 이제 보내드린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 요건 기술적으로 그냥 한번 참고하시라고 보내드린 내용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위에가 이제 주식 주가죠. 캔들의 차트고 아래쪽을 이제 우리가 보조지표라고 하면 여러 가지 보조지표가 있는데 제가 이제 가지고 온 보조지표는 스토캐스틱이라는 보조지표입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주가는 지금 보시면 여기보다 여기 한 단계 더 눈에 띄듯이 이렇게 주가는 한 단계 내려온 게 보입니다. 명확하게. 그죠? 근데 이 스토캐스틱이라는 보조지표는 뭐 다른 보조지표도 적용해서 보시면 마찬가지 흐름이 많이 나올 텐데 대표적으로 저는 스토캐스틱을 가지고 왔는데 스토캐스틱의 이 저점은 지난번 저점보다 한 단계 더 고개를 그러니까 저는 엉덩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오른쪽 엉덩이가 살짝 삐뚤하게 이렇게 올라가 있는 짝꿍댕이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보통 나오면 사실 중소형주는 잘 맞지 않아요. 워낙 이제 시세의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근데 대형주라든지 지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의미 있게 이렇게 다이버전스가 발생을 하면 보통 이렇게 맞는 경우가 즉 이 주가 저점을 이렇게 만드는 경우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가볍게 한번 펀더멘탈과 함께 에너지 정도는 가볍게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래서 삼성전자의 증권사별 3분기 영업이 컨센서스 제가 쭉 다 뽑아왔는데요. 어제 저희 KB증권을 중심으로 3분기 실적 추정치를 발표한 회사가 한 3군데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6조에서 15조 중반 정도, 그래서 15조 4천억 정도가 3분기 정도 컨센서스로 맞춰지고 있고 다울이 가장 낮게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봐야 되는 것은 가장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증권사가 보수적인 의견을 꺾고 올리는지 요거를 저는 관전 포인트로 한번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다울처럼 아주 보수적으로는 보는 데가 의견이 바뀌는지 요거부터 한번 보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또 더 올라가는지 나머지 증권사들도 그런 부분들 한번 3분기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지금은 삼성증권이 제일 높게 보고 있죠. 한번 업데이트는 앞으로도 계속 보여드리도록 나쁘지 하겠습니다. 않은데? 저 정도면은요? 지금 뭐 다들 네. 2분기 대비해서 3분기는 조금 증익되는 걸로 지금 컨센서스는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3분기에는 그게 나오잖아요. 우리 스마트폰 쪽에서 신제품들이 좀 나오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방어를 해줘요. 2분기는 반도체가 방어를 좀 해줬고 3분기는 이제 그런 신제품들이 좀 방어를 해줄 거라는 기대치가 일단 녹아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부분은 이게 뉴스에 팔아라 읽는 것도 맞는데 네네. 뉴스에 사라도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안 좋은 악재 뉴스, 안 좋은 것들로 해가지고 얼마 전까지 엄청 이 반도체들 계속, 빠졌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때가 매수 시기였던 것 같아. 지나고 나면 또 항상 우리가 막 그런 경험을 많이 하죠, 그죠? 네. 그 하이드 지표 그거 뭐
야, 이거 하이드 대표님 하이드 큰 코 다치십니다, 진짜. 하이드 제가 그 평생을 바쳐온 지표인데 고가의 거가 뭐. 아무튼 네. 자, 그래서 이제 그다음 섹터로 한번 넘어가 보죠. 건강 관리 업종,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이제 제약 바이오 업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주로 이제 개별 종목의 연초 이후에 누적 순매수 포지션을 이제 기관, 외국인, 개인 이렇게 그려서 이제 보여드리는데 섹터별로도 사실 이렇게 그릴 수 있거든요. 누적 순매수 추이를.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건강관리 업종, 즉 제약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투자 주체별로 누적 순매수가 어떤 포지션으로 지금 변화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연초 이후로 그려서 지금 보여드리는데 한번 보시면 일단 가장 이제 먹이 사슬에 제가 최상단의 포식자인 상업펀드 쪽을 보시면 거의 중립 포지션이었다가 연초에 매도를 하다가 그 포지션을 지금 중립 이상으로 지금 이제는 매수 포지션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거 일단 상업펀드 쪽 한번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연기금과 투신이 가장 적극적이네요. 기관들 중에서는 그죠? 4월달 이후로 연기금에서는 건강관리업종, 헬스케어 업종에 대해서 순매수 포지션을 계속 늘리고 있고 투신은 6월달 들어서 이렇게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금이 가장 먼저 스타트 끊었고 투신 그다음 이제 상업펀드 순으로 이제 기관들 쪽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전체 기관들 포지션도 이 헬스케어, 제약 바이오에 대해서 워낙 빠져 있었는데 6월달부터 이제 저가 매수세로 담고 있는 포지션이 보여지네요, 그죠? 자, 근데 외국인들은 아직까지는 아직 큰 흐름은 없습니다. 뭐 팔고 있지도 않고요, 아주 크게 사지도 않고 아직까지는 중립의 정도의 포지션이고 반대로 기관들이 이제 낙폭 과대한 상황에서 열심히 최근에 6월 이후로 담고 있는데 누가 팔고 있죠? 지금까지 버텨왔던. 예, 지금까지 나 이제 그래도 버텨야 될까? 제약바이오 많이 빠졌는데 내가 어떻게 팔아? 했던 개인 투자자분들이 최근에 올라오니까 드디어 이제 물량을 내놓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움직임들이 더욱더 탄력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드린 기술인 ADC 기술을 가지고 있는 레고캠 바이오의 추이를 한번 그려와 봤는데 조금 전에 보셨던 이 제약바이오 전체의 흐름과 좀 비슷한 흐름을 레고캠 바이오가 같이 그려가고 있죠. 물론 상업펀드는 전체보다는 더욱더 강하게 레고캠을 사고 있고요. 연기금은 중립 이상, 아직 투시는 중립 이하의 포지션이지만 이제 사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간이 최근 들어서 레고캠 바이오를 중립 이상으로 올리고 있는 게 눈에 보이죠. 반대로 개인 투자자들이 역시 레고캠 바이오를 다 팔고 있는 그런 모습 정도 이제 이 개별 종목으로서 제약 바이오 종목으로서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레고캠 바이오의 2015년도 이후 7년 동안의 역대 순매수 랭킹을 한번 제가 뽑아왔는데요. 어제입니다. 어제 69억을 샀는데 이게 역대 랭킹 9위에 해당되는 금액이고 최근에 6월 24일 날 제가 말씀드렸던 때는 역대 랭킹 기간 매수세 6위에 해당되는 그리고 요런 최근에 어쨌든 역대 랭킹 10위 안에 해당되는 금액이 의미 있게 여기 이렇게 좀 잡혔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제는 200일선을 이렇게 뚫는 최근에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그림이 방금 보셨던 그러한 수급 흐름과 함께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까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한 단계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제 장 끝나고 또 요 기사가 나왔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레고캠 바이오에 대해서 공부를 우리가 할 때 말씀드리기를 제약 바이오를 투자하실 때 잘 봐야 되는 것은 글로벌 빅파마들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제약회사들을 인수를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그 글로벌 트렌드를 잘 보셔야 그래서 경제신문을 보실 때 산업면, 국제면을 보시고 국제면에 항상 이 기사는 꼭 나오거든요. 머크라든지 존슨앤존슨 이런 회사들이 누구를 살려고 하는데 그 회사가 무슨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국제면에 꼭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6월 달에 설명드릴 때 이 내용을 말씀드렸었습니다. 머크가 지금 이 시젠이라는 회사를 살려고 하는데 이 회사가 상당히 지금 레고캠 바이오는 시가총액 1조밖에 안 하는데 이 회사는 시총이 30조, 40조, 몸값을 되게 높게 지금 받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똑같은 기술을 글로벌에서 잘하고 있는 레고캠 바이오 시가총액 1조는 너무 싸 보이는 게 아닌가. 이렇게 매니저분들이, 애널리스트들이 설명을 하면 그걸 가지고 투자를 보통 하시거든요. 세미나를 할 때. 그래서 바이오 투자할 때 이게 핵심이고 또 하나는 이제 당연히 이제 우리
학회 이벤트, 그죠? 학회, 임상학회에서 뭘 발표하는데, 언제 발표하는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9월 달에 유럽에서 임상학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일상 데이터를 이번에 이제 레고캠 바이오가 발표를 하니까 그 기대치가 9월 달까지는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좀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기술 수출에 대한 부분, 임상학회 이벤트, 발표되는 이벤트, 그것보다도 훨씬 중요한 게 글로벌 빅파마들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을 인수하려고, M&A를 하려고 하는지, 그게 제약바이오에 투자할 때 중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그래서 ADC에 대한 치료제에 대한 이 기술이 앞으로 이렇게 성장할 거다라는 그 기술이 나온 게 있어서 길리어드도 인수하려고 하고 머크까지 이제 빅딜을 하려고 한다. 이게 글로벌 트렌드라다라는 거 기억을 꼭 해두시면 앞으로도 지금 아니더라도 나중에라도 이런 기사들이 나올 때 그럼 우리나라 관련된 기업 시가총액 비교해 보시고 그럼 상대적으로 싼 거 아니야? 이런 아이디어 계속해서 앞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잘 생각하시고요. 자, 이게 우리나라만의 제약 바이오 흐름이면 별로 길게 가지 못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미국의 제약 바이오 ETF의 동향을 그래서 보여드렸는데 오늘 새벽에 끝난 것까지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오늘도 2.5% 제약 바이오 ETF가 또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나스닥 바이오가 IBB입니다. 그래서 그려보니까 또 이렇게 전고점을 돌파하는 그림. 200일선은 아직 못 갔는데요. 점점 이렇게 올라오는 제약바이오 미국 그 그림입니다. 근데 그 이유를 제가 몇 가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나스닥이 파란색 선이고요. 빨간색 선이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IBB 그 바이오 ETF입니다. 근데 3개월 동안의 주가 추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려올 때 좀 비슷한 추이를 그리면서 내려왔는데 최근에 이렇게 돌아설 때 움직임을 보시면 장 안 좋을 때 6월달과 한 달 동안의 움직임을 보시면 나스닥은 13% 빠졌는데요. 이 바이오 ETF는 3%밖에 안 빠졌거든요. 상대적으로 시장이 부진한 상황에서 바이오 ETF는 지금 선방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가 요즘 뭐 뉴스에도 한 번씩 나오지만 요겁니다. 이게 회색 선이 뭐냐면 여기 보시면 US 리세션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경기 침체 구간. 회색 구간이 경기 침체 구간입니다. 근데 그 회색 구간에서 파란색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뭐냐면 헬스케어 섹터가 렐러티브 퍼포먼스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강했냐 약했냐를 보여주는 차트가 파란색 선이거든요. 경기 침체 구간에 보시면 상대적으로 헬스케어 섹터가 다 어땠나요, 지금? 다 올랐죠. 시장 대비해서. 그게 지금 바이오 섹터 쪽으로 자금들이 들어가고 있는 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과 우리나라 쪽 그 바이오 섹터 쪽으로 돈이 들어가고 있는 이유가 역사적인 데이터를 보니까 이렇네. 그래서 애널리스트들, 제약 바이오 애널리스트들이 이걸 가지고 매니저들 세미나를 지금 다니고 계시는 거거든요. 저도 세미나를 받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과거에 금융위기 때도 보시면 요 밑에 숫자가 지금 잘 안 보이실 텐데 이때가 2008년도 금융위기 전후거든요. 이때 헬스케어 바이오 빅파마들의 오퍼레이팅 마진입니다. 이게 영업이익 마진이거든요. 영업이익률이 오히려 그때가 더 좋아졌다라는 거고, 밑에는 뭐냐면 프리 캐시 플로우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빅파마들의 현금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금융위기 때 오히려 현금 흐름도 살짝 더 나아지는 그림. 그래서 이렇게 지금처럼 경기가 불확실할 때 방어주로서의 역할을 얘네들이 했네 라는 이거를 지금 다들 세미나 듣고 공부해서 그 다음에 빅파마들의 트렌드, M&A 트렌드까지 보면서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 정도 참고하시고, 그러면 이제 제약바이오 중에 많이 빠진 종목들이 그래도 이제 낙폭 과대로서 오를 텐데, 이 스크린 캡처에서 제가 이제 연초 이후에 그리고 일주일 단위 1개월 그 하락률을 이렇게 계산해서 표로 다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요 스크린 캡처에서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른쪽은 기관들이 시가총액 대비해서 매수 강도가 들어온 종목입니다. 대표적으로 레고캠 바이오가 가장 강하게 매수 강도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요 두 개 표가 있으니까 이건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만 하락률 정도 한번 참고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렸더니 벌써 8시 48분이 다 됐습니다. 네. 내일이 있으니까요. 네네. 네. 저기, 일단 3호. 네, 3호만 볼까요? 3호의 네. 움직임만 빠르게 한번 보세요. 네네네. 3호. 네, 3호. KSS 해운. 네. 자, 일단 KSS 해운이 뭐 0.2% 들어왔는데 어제 상호펀드가 매수 금액 자체가 어제 없었기 때문에 매수 강도 보시면 지금 거의 의미가 없는 숫자죠. 0.1 정도 수준으로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만 저는 그냥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제도 설명드렸지만 HFR. 요게 애널리스트 보고서가 최근에 새롭게 나온 게 영업이익이
연간 영업이익을 515억 정도 로 이렇게 쓰신 것 같아요. 보고서 제가 기억으로는 500억 초반에.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3,500억 아마 중반 아마 되는 것 같아요. 한번 확인을 요거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5G 중에서는 실적 추정치가 가장 세게 성장 기대치가 잘 좋게 나오고 있는 게 HFR이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사모펀드에서도 일단 HFR만 5G 중에서 공략을 하고 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저희 이제 골프존이 눈에 들어오네. 왜냐면 요새 계속해서 뉴스에서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은 경기 침체로 인해서 지금 골프채가 중고로 막 쏟아지고 그렇죠. 있다. 나오고 당근 마켓에. 골프 네. 호황의 끝이 아니냐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왔는데 네. 골프존을 샀다는 거는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빠져서 뭐 나쁜 가대로 한번 트레이딩을 하는 거 아닐까 싶은데 제 생각은. 아, 그래요? 네네. 그런 것도 있고 네. 그런 게 필드를 못 나가면 어디로 가야 스크린 되겠어요? 골프? 스크린 골프로 가야지. 상대적으로 돈 비용이 아끼려면. 뭐 그럴 수는 있죠.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가는 것 같은데. 맞아요. 골프존 뉴딘홀딩스는 이제 그 지주회사라서 골프존도 이제 보유를 하고 있지만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그 오프라인 그 골프장을 이제 많이 가지고 있고 골프존 뉴딜홀딩스는 골프존은 이제 이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회사인 거잖아요. 이제 스크린 골프.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교한다면 뭐 그럴 수는 있죠. 실적을 선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뭐 실적 나올 때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 제가 또 조만간에 저희 스모캠 애널리스트랑 제가 이제 미팅이 있는데 저희 스모캠 애널리스트가 골프존 보고서를 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한번 체크를 해서 추후에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매도 한번 보죠. 네. 3호. 자, 어제 수젠텍 팔았네요. 거봐. 네네. 수젠텍. 우리 그랬잖아 어제. 네, 촉이 좋으십니다. 네네. 네. 조심해야 된다 수젠텍. 네, 수젠텍을 이게 원숭이 두창이라고 우리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어제 주가 빠졌는지 제가 주가는 안 봤는데 이제 사모펀드에서 차익 실현이 조금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수젠텍에 대해서 어제 그러니까 윗골이 긴. 달았어요? 17%까지 올라갔다 3. 다 밀렸군요. 네. 그럼 3% 상승으로 끝났는데 네. 17%까지 올라갔었으니까 고점이 쫙 물린 거죠. 위에서 또 물리신 분들은 상당히 거래량 터지고. 네네. 그 사모가 역시 빠져나온 게 영향을 많이 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대량으로 미리 많이 매집을 해놓은 주식들은 기관이 특히 사모가 됐든 그때 우리가 뒤따라갈 땐 진짜 눈치껏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드릴 때도 항상 초입에 처음 들어왔을 때 그때 우리 가족분들도 좀 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몇 번씩 연속으로 나올 때보다는 그렇게 한번 보시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